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달 남가주 주택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가격이 오른 것인데요. 또 LA 지역의 한 저택에서는 셀러가 주택을 빨리 팔기 위해서 럭셔리 자동차를 무료로 준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 지역 집값은 오른 반면에 서부 지역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달 남가주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2월의 주택 판매와 가격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주택 가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서 오른 건데요. 2월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74만 5천 달러였습니다. 1월엔 73만 8,250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0.9%가 올라간 겁니다. 네. 이렇게 남가주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눈에 띄는 이유는 뭔가요? 네, 상당히 오래간만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남가주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작년 5월 남가주 주택 가격은 중간 주택 가격이 84만 5천 달러로 최고가를 찍고 그 후 8개월 연속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비교로 보면은 주택 가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하락했습니다. 이 2022년 2월에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76만 달러였는데 작년에 74만 5천 달러니까 이제 내려갔고요. 1년 사이 2%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2%라고 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남가주 주택의 판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지난달 남가주 주택 판매는 한 달 전보다 많아진 반면 네. 1년 전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선 판매 9.5%가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1년 전보단 무려 33.8%나 감소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 카운티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LA 카운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LA 카운티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72만 6,870달러였는데요. 1월의 중간 주택 가격은 77만 8,540달러였고 작년 2월엔 77만 3,49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는 한 달 전 또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두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네. 한 달 전보단 6.6% 그리고 1년 전보단 6%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네, LA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그러니까 LA 도심 지역을 따로 봤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LA 도심 지역만 따로 뽑아 전한 건데요. 네. LA 도심 지역을 보면 지난달의 중간 주택 가격은 71만 달러로 그 한 달 전 70만 달러보다 1.4%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카운티 전체로 보면 떨어진 건데 예. 도심 지역만 도심 놓고 지역. 보면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한인타운도 도심 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전 72만 5천 달러보단 2.1%가 하락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는 어땠어요? 오렌지 카운티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요 115만 9천 달러였습니다. 작년 1월 119만 4,500달러에서는 3%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작년 2월 126만 달러에서는 8%가 빠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9.3%에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남가주 카운티들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리버사이드, 예.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 모두 다 그 전달에 비해선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각각 1.7%, 4.4% 그리고 6.1%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엔 1년 전보다도 3.7%가 올라가서 유일하게 연간 비교로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캘리포니아주 전체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단독주택 또 그 콘도, 싱글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전체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73만 5,480달러로 한 달 전보다 2.1% 그리고 1년 전보다 4.8%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작년 5월 최고가
90만 달러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콘도와 타운홈의 가격은 다른 추세를 보였습니다. 콘도와 타운홈 중간 가격은 61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오히려 6%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한 달 전보다 이제 상승을 한 거고 1년 전에 비하면 3.9%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남가주보다는 북가주 지역 주택들이 많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북가주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났는데요. 우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으로 보면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 105만 달러로 1월 100만 달러보다 오히려 5%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해 2월엔 130만 달러였으니까 1년 전에 비해선 19.2% 꽤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이 146만 5천 달러로 한 달 전보단 5.8%가 상승한 반면 1년 전보단 22.9% 꽤 크게 떨어졌고요. 산호세 등 이제 실리콘밸리 쪽 다 포함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여긴 중간 주택 가격이 150만 달러로 한 달 전 또 1년 전보다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각각 2% 그리고 17.6%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내는 산 마테오 카운티, 네.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무려 208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간 주택 가격이요. 네, 208만 달러. 대단합니다. 1월보다 28% 껑충 뛰어 올랐고요. 예. 1년 전보단 1%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LA에서 집을 팔겠다고 나선 셀러 한 분이 아주 흔치 않은 오퍼를 제시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주택을 팔면서 뭘 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오퍼에? 네, 초럭셔리 자동차입니다. 어떤 자동차냐면 맥라렌, 에스턴 마틴, 벤틀리. 와우, 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만 달러가 넘는데요.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 나온 베벌리 크레스트 쪽에 위치한 한 저택에서 셀러가 이런 오퍼를 내놨습니다. 다음 며칠 안에 집을 구매한다면 맥라렌, 엑스터 마틴, 벤틀리 이 중 한 대를 무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저택을 팔면서 이 초럭셔리 자동차를 이른바 끼워 팔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팔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일명 맨션세 때문입니다. 아, 네. 지난해 11월에 그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맨션세 기억하실 겁니다. LA시 지역에서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네. 그렇게 걷어들인 세수는 노숙자를 더 생겨나게 하는데 방지하거나 아니면 어포더블 하우징 쪽에 이제 건설하는 데 쓰도록 했는데 이 맨션세가 4월 1일부터 붙게 됩니다. 예.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이제 나흘 남은 건데요. 네. 이렇게 맨션세를 피하려고 4월 1일 전에 이런 저택을 팔기 위해서 막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맨션세 내야 하는 저택 소유주들, 셀러들은 주택 구입자 그리고 에이전트들에게까지도 보너스를 그렇게 제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 20억 달러 그 로또 당첨자가 그렇게 호화 주택을 두 채 빨리빨리 산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아하, 네. 그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미리 사놓은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아니 그거 지금 그 사람이 산 집은 지금 이걸로 따지면은 5.5%의 추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이 5.5%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 무엇인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또 어떤 직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지요? 네, 회계사, 또 수학자, 통역사, 그리고 작가 등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이들 직업의 업무가 생성형 AI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회계사 비롯해서 전국의 전체 노동자 19%, 거의 10명 가운데 2명 꼴이 AI 기술 도움으로 업무의 최소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또 통역은 물론이고요. 뭐 분류라든지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이런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그 밖에도 홍보 전문가, 또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역시 이런 챗 GTP와 같은 기술에 많이 노출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네, 이 셰프인데요. 예. 셰프 중에서도 즉석 요리 전문 셰프, 예. 그리고 오토바이, 이 모터사이클 정비공, 석유, 가스, 작업부 등의 직업이 AI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조사는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거고요. AI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지 그것까지 예측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라질 직업 가운데 통역사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제2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통역기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2 외국어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통역기는 이렇게 보면은 손봐야 됩니다. 그대로 못 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통역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저 어법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 통역기 사용하는 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역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문장을 또 따로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 통역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요새 이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한국말 번역이 나오는데 네, 네. 그 번역이 구글이나 뭐 이런 걸로 번역해 놓은 그 영화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어색하죠. 정말 웃겨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래서 그거 정말 그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번역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